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제니치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니치가 유학으로 가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퇴치하고 카이가쿠가 상현삼이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명주가 된 제이치는 하루가 빨리 카야쿠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본부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저번에 미처 말하지 못한 소식이 있는데 귀살대에서는 대대로 새롭게 주로 유명받은 얘기는 새로운 일륜도를 제작해 하사하게 되는데 그 일륜도가 곧이어 완성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제이치는 새로운 일륜도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고 그럼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하루라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직접 대장장의 마을에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제이치는 그에 좋다며 곧장 그곳으로 향해 가게 되었죠. 그 마을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연주 칼로니 미치리가 있었고 미치리는 제니치를 보자 격하게 반겨줬습니다. 미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니치는 무거운 분위기의 우부야시키 저택이 아닌 이런 곳에서 미치리를 마주치니 그녀의 미모에 첫눈에 반해버리는 듯 했고 특히 그녀의 공격적인 몸매에 코피가 터져나오기도 했죠. 제니치는 이 귀살대에 네이코만큼 귀여운 여자가 또 있다니 이곳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니치는 그곳에서 미치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쉽게 친해졌고 미치리는 제니치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강력한 검사하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해벌레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며 칭찬했죠. 그렇게 늦은 저녁쯤이 되었고 이제 슬슬 잠에 들까 생각했던 제니치에게 장인의 시종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다가와 명주님의 일륜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며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이 밤 늦게까지 자신의 일륜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에 감개무량하여 그곳을 향해 룰루알라 뛰어갔죠. 그런데 그쪽으로 향하자 멀리서부터 어떤 비명소리가 들렸고 제이치는 이게 무슨 일인가 황급하게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상현호 교코가 대장장이들을 해치고 있었고 제이치는 그만 들어가며 곧바로 번개업을 시전해 교코를 향해 공격했죠. 그때 교코는 그 대장간에 있는 단단한 강철 덩어리를 사용해 방어를 했고 제이치의 칼이 그 강철 덩어리에 부딪히자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제이치는 지금껏 일반 검사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일륜도를 휘둘러왔고 무한열차를 통째로 자르고 상현의 혈기들의 단단한 목을 베어내다 보니 제이치의 속도와 파괴력을 감당하지 못한 일륜도는 차츰차츰 약해져 있던 상태 또다시 단단한 강철과 부딪히자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코는 비열하게 웃으며 인간들은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이성을 잃고 무턱대고 공격하고 보는 습성이 있어서 상대하기 참 쉽다며 넌 이제 일륜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얌전히 죽으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그대로 수많은 마비친 헐기술을 제니치에게 날렸는데 제니치는 부러진 칼을 들고 번개호 병력의 썸 하면석을 시전했죠. 첫 번째 병력의 썸을 통해 빠르게 교코의 마비침을 피한 뒤 두 번째 병력의 썸으로 다시 교코에게 덤벼들었는데 교코는 그 부러진 칼로 뭘 어쩌려는 거냐 라고 하며 강철 덩어리로 앞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이치가 휘두른 칼에 그 강철 덩어리가 두부 썰리듯 베어져 버렸고 교코는 어떻게 부러진 칼로? 라며 놀랐는데 그 순간 세 번째 병력의 썸으로 찰나의 순간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목이 하늘로 빛이 솟은 교코는 자신의 목이 베인 걸 믿을 수가 없다며 제이치를 봤는데 제이치가 쥐고 있는 것은 아까의 부러진 칼이 아닌 온전한 일륜도였습니다. 제이치는 아까 전 자신의 일륜도가 부러져 당하고 있을 때 교코의 옆쪽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대장장이가 일륜도를 제이치 쪽으로 건네려는 모션과 명주님 이 칼을 이라는 작은 소리를 했는데 제이치는 그 칼이 이번에 자신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칼이라는 걸 알아챘고 첫 번째 병력의 썸으로 마비침을 피한과 동시에 그 대장장이가 칼을 바꿨고 그대로 새로운 칼로 교코를 공격했던 것이었죠. 제이치는 쓰러진 대장장들에게 괜찮느냐고 지혈해줬는데 그 대장장이는 제이치에게 지금 이곳에 온 혈기는 이 혈기뿐 아니라 다른 혈기도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 혈기를 대체하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치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고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제이치는 곧장 그곳으로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미치리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었고 한탱구의 분신들은 이 계집은 왜 이렇게 몸이 튼튼한 거냐며 다른 녀석들이었으면 벌써 10번은 더 죽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제이치가 병력의 썸을 사용해 그대로 분신들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미치리에게 괜찮으시냐고 스윗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치리는 정말 죽을 뻔했다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나저나 저 혈기는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제니치가 베어냈던 한탱구의 분신들이 다시 재생했고, 제니치는 분명히 이 혈기들의 목을 동시에 베어냈는데? 라며 상현 6대의 상황과 다름에 당황했습니다. 한탱구의 분신들은 자신들의 목이 베었다는 것에 열이 받아 조아쿠텐으로 합쳐졌고, 조아쿠텐은 강력한 혈기술을 날려 미치리와 제니치를 공개했죠. 제니치는 미치리를 공중에 앉기를 한 후에 이리저리 회피했고, 미치리는 이러지 않아도 내가 피하면 되는데? 라고 민망해했습니다. 제니치는 미치리를 땅에 내려온 뒤 곧바로 조아쿠텐에게 뛰어들어가 병력 일성으로 몸을 베어버렸지만, 조아쿠텐은 다시 재생을 했고, 제니치는 빠르게 다시 미치리가 있는 곳으로 온 뒤 죄송하지만 저 녀석 좀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겠느냐고, 저 녀석에게서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본체가 어디엔가 숨어있을 것 같다며, 미치리씨가 저 녀석을 맡고 있는 동안 제가 빠르게 본체를 찾아서 대체하겠다고 했죠. 미치리는 그의 내게 맡기라며 위풍당당하게 꽉 쥔 주먹을 제니치에게 보여줬고, 제니치는 금방 돌아올게요 라며 쏜살같이 다른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니치는 달리는 와중에서도 전지종 호흡으로 자신의 청각을 곤두세웠고, 혈기가 진 특유의 기분 나쁜 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했죠. 그런 중 어느 바위 틈에서 혈기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본체가 숨어있다는 거 아챈 후 곧바로 병력 일성을 사용해 바위째로 한탱구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제니치는 그 뒤 곧바로 미치리에게 뛰어갔는데, 미치리는 제니치를 보고 이번엔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게 자꾸만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죠. 제니치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으셔서 다행이라며 웃었고, 미치리는 속으로 연하의 남자보다는 연상이 좋은데 연하가 이렇게 듬직하면 멋지잖아 라고 하며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제니치는 미치리와 함께 부상당한 대장장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곧 이후 귀살대 지온이와 무사히 임무가 끝나며 제니치의 새로운 일륜도도 얻게 되었죠. 한편 카이아쿠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귀살대 검사를 배워버리며 즐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에서 카이아쿠 역시 네 녀석이 맞았구나, 많이 큰 것 같긴 하지만 네가 내뿜는 특유의 기운은 여전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카이아쿠는 그 낯익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고, 후에는 암주 히미지마 교메이가 있었죠. 카이아쿠는 오랜만이네 선생? 그나저나 당신도 비살돈이 되어 있는 줄은 예상치도 못했어. 분명 아이들을 죽인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말에 그날 밤 절 입구에 있는 등꽃향을 꺼뜨리고 혈기를 절 안에 들었던 게 너냐? 라고 물었고, 카이아쿠는 크크크 웃으면서 너무 원망하지만 어린 꼬마가 혈기와 마주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죠. 교메이는 과거에 불쌍한 고아들을 절 안으로 거두어 따뜻하게 보육을 해줬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카이아쿠였습니다. 카이아쿠는 항상 그 안에서도 욕심 많고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해 아이들을 괴롭혔고, 교메이는 그런 카이아쿠가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다며 그를 더욱더 아껴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카이아쿠는 고리타분한 이런 곳에서 언제라도 떠나버리고 싶었고, 결국 밤중에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만나게 된 혈귀, 카이아쿠는 그 혈귀에게 저 절 안으로 가면 맛있는 아이들이 잔뜩 있다며 저 대신 그 아이들을 잡아먹으라고 애원했죠. 그런데 그 혈귀는 그 절 근처에는 등꽃향이 퍼져 있어 접근할 수가 없으니 우선 너라도 잡아먹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카이아쿠는 그런 거라면 문제없다고 자신이 등꽃향을 전부 치워버리겠다고 했고, 그 혈귀는 카이아쿠가 등꽃향을 멀리 치워놓자 그대로 그 절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습격을 했고, 카이아쿠는 그 틈에 만스런을 시전했던 거였죠. 그때 교메이에 자식같이 키웠던 아이들이 한 명 빼고 전부 혈기에 죽게 되었고, 남은 한 명마저 정신에 이상이 생겨 교메이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바람에 교메이는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바야시키 당주가 그 소식을 안 뒤 교메이를 감옥에서 빼내주었고, 교메이는 혈기에 대한 복수심에 귀살대원이 된 것이었죠. 교메이는 카이아쿠에게 너를 어릴 적에 교육을 잘못 시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너를 대체 그 일말의 책임을 꼭 지겠다 라고 하며 바이오업을 시작한 뒤에 절퇴를 날렸습니다. 카이아쿠는 가소롭다며 그 공격을 번개호흡으로 쳐내려고 했는데, 교메이 절퇴와 부딪히자 그대로 몸 전체가 울리며 튕겨 나갔고, 카이아쿠는 바닥에 내리뭉그러졌죠. 카이아쿠는 지난번 신지루와 원아이를 죽였을 때보다 자신은 훨씬 강해졌고, 주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방심했는데, 교메이는 귀살대 주들 중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강자였고, 그의 바이오 호흡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호흡이었습니다. 카이아쿠는 이를 뿌듯 깔며 번개 호흡으로 교메이를 공격했는데, 교메이는 거대한 몸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로 카이아쿠의 공격을 피해냈고, 카이아쿠의 혈기술이 검은 번개조차 통합으로 날려버리며 카이아쿠를 압도했죠. 교메이는 카이아쿠가 멀리 떨어지면 철퇴를 날려 원거리로 다리를 박살내버렸고, 카이아쿠가 가까이 붙으면 도끼로 카이아쿠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카이아쿠는 그렇게 온사하던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참교육에 분통이 터졌죠. 교메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카야쿠는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습니다. 교메이는 카야쿠를 마무지으려 저벅저벅 다가갔고 카야쿠는 이번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죠. 교메이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자 카야쿠는 잠깐만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애원했고 자신은 지금까지 혈기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참이며 이제서야 원래의 기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 절에서 나온 뒤 혈기가 절로 들어왔다는 것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뛰쳐나갔고 그 후에 가족과도 같은 아이들이 혈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듣자 혈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귀할 때 번개의 호흡 교육자를 찾아가 귀할대원이 되기 위해 번개의 호흡을 배웠다고 했죠.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번개의 호흡을 쓸 수 있겠느냐며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상현일의 혈기를 만나게 되어 처참하게 패배했고 검사로서 당당히 최후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가 강제로 태초의 혈기의 피를 먹여 자신을 혈기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멋대로 조종을 해 많은 이들을 죽인 것이라고 했죠. 자신은 지금껏 아빠와도 다름없었던 선생님을 그리워했고 이렇게 선생님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꼭 만나러 왔을 거라고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교메이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인성이 안 좋았던 카이가쿠였더라도 분명히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 자신의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키웠던 아이였기에 쉽사리 그의 목을 베어버릴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예전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랐고 잠시 동안 감상에 젖어버린 교메이. 그 순간 카야쿠는 번개호흡을 사용해 교메이를 공격했고 교메이는 아슬아슬하게 피해내긴 했지만 검은 번개가 교메이의 몸에 닿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멍청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이라고 하며 카야쿠는 번개호흡 공격을 벗었고 교메이는 방어를 하긴 했지만 검은 번개의 여파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교메이는 가까스로 반격을 하며 카야쿠를 이리저리 날려버렸지만 카야쿠는 상현급의 재생력을 가진 혈기로 거듭났기에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교메이의 신체력은 카야쿠로 인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카야쿠는 이대로 장기전으로 가면 자신의 승리라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끌며 검은 번개로만 교메이를 압박했는데 교메이는 엄청난 체력으로 끝까지 버텨가며 쓰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더 이상 호흡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무거운 철퇴를 들고 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카야쿠 역시 지쳐서 더 이상 번개호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카야쿠가 저먼 하늘을 보자 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마지막 힘을 짜낸다면 교메이를 베어낼 수도 있겠지만 태양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아쉽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 교메이는 뒤늦게 온 귀할대원들에 의해 구조가 되었지만 이미 몸 상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교메이는 마지막으로 상현 사오와 싸움에서 승자한 명주 제이치를 불렀고 그에게 카야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뒤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귀할대에서는 최고 전력 중 하나인 암주 교메이를 잃었다는 것에 모두가 절망을 했지만 제이치는 언제까지고 절망하고 있을 수 없다며 결의를 다졌고 하루빨리 그 녀석을 찾아야 한다며 곧바로 다음 임무를 향해 나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교메이와 카야쿠의 서사 그것도 교메이의 패배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개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제이치와 카야쿠가 중점이 되는 스토리인 만큼 원작에서의 밸런스라면 카야쿠와 교메이에게 그냥 처발릴 테지만 이번에 카야쿠의 버프로 교메이를 이기는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카야쿠의 비열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그래야 나중에 제인치와 카야쿠가 만나서 싸울 때 쾌감이 더욱 강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